네,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545회차 세미나이고, 오늘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삼각협력을 통한 술라웨시 해역 내 폐허구 문제 대응에 대한 논문을 민성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으로 민성님이 해주시는데, 민성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삼각협력을 통한 술라웨시 해역 내 폐허구 문제 대응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오션 국제협력팀 이민성이고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논문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도 저번 논문에 이어서 마린 폴루션 블러틴에 등재된 논문을 사용하였고, 네, 2024년으로 또한 최근에 발간된 논문입니다. 논문 내에 등장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페어구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약간의 지적 같은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대만 까오슝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 발간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대만 분 두 분이랑 아마 외국 분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해서 볼 부분은 ARDFG랑 Equal Regional Approach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PPT 자료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약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피규어는 술라웨시 지역 해양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가 구글맵 캡처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중앙 부분에 있고 네, 지역 분포로는 영토 분포로는 필리핀이 70%, 인도네시아가 20%, 말레이시아가 10%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테이블 1은 저희가 M4ILM이라고 National Plan of Action, 마린 리터, 해양 쓰레기 관리 계획, 국가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 3개국은 이제 해양 쓰레기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지 해어구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필리핀 보시면은 DENR, 저희 필리핀 사업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에는 이제 초국경적인 폐허구 문제에 대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해양에 있으니까 휩쓸려서 다른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 보시면은 어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클린업 코스트, 정화 비용이 든다. 일곱 번째랑 여덟 번째, 아직 법적인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것마저도 국가 간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통일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이 폐허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 3개국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두 개에 거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PPT 자료에 있는 국문 버전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번에 남아공 발표했던 거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다가 살짝씩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답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논문 초록을 보면은 술라웨시 해역 내 폐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국경적인 에코 리저널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 논문의 배경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어업 활동이 활발한 술라웨시 지역은 폐허구 피해가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폐허구 연구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더 적합한 관리 기술과 정책 제안을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기에 배경이 되었고요. 방법은 이제 페어고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3개 당사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률을 검토하면서 환경 보전과 인간 사회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에코 리저널 접근법을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거의 맥락이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ARDFG라고 하는 게
그 영어로 쓸 때는 페어글을 저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스트 기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고스트 기어는 이제 유실된 것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ALDFG라고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걸 나눠서 보면은, 어업을 마치고 고의로 버리거나, 폭풍, 조류, 충돌로 유실되거나, 어업 중에 손상되거나 사용이 어려워져서 의도적으로 폐기한 어구. 를 줄여서 ALDFG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콜리저널 접근 방식, 생태 지역적 접근 방식이라고 제가 임의로 번역을 해봤는데,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어떤 데가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를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국경적, 정책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한국 국경이고 여기까지는 중국 국경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여긴 너네가 관리해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에콜 리저널 접근 방식은 이 국경이 아니라 생태계가 이어진 범위, 만약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뭐 서해 하면은 그 서해를 하나의 바다로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경이 아니라 생태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 문제는 결국 단일 국가의 정책 변경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에콜리저널 접근 방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민과 관광업 종사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접근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뭐 어업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어업 할당제를 운영하고 보호구역이나 보호종을 설정하여서 어업이 지속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관광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거나 에코 투어리즘을 통해 국립공원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논문의 핵심 논제는 트랜스 바운더리라고 해서 초국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 국가에 인접한 해역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 3개 국가를 넘어서면은 아세안이 공유하는 해양에 대한 연구 방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결국 또 그게 발전을 하면은 국제사회가 페어고를 논의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명이 엄청 복잡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데이터는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거나 보시고 약간 앵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논문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사실 이 논문에서도 여기에서는 헤어브의 연간 발출량이 70만 개라고 해놓고서 또 다음 페이지는 64만 개라고 얘기를 해서 살짝 통일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아, 아, 70만 톤이랑 64만 톤 이렇게 나눠서 좀 통일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패러그래프에 있는 부분마다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전체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 저희가 계속 많이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의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폐허구는 약 10%에 달하면 연간 70만 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바다에 14kg의 쓰레기를 매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양이 적지 않음을 조금 실감할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술루술라웨시 지역인데 여기를 마린 에코리즌이라고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SS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필리핀의 영토 70%, 인도네시아 20%, 말레이시아 10%의 영토를 공유하고 있는 해역이고요. 이 해역에 대한 연구가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여기 세계자연기금에서도 연구 진행했지만 2009년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부터 네,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남아공에 저번에 얘기했을 때 크게 네 가지 부분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생태계 가치를 받고 산업 중에서는 어업, 관광업, 그리고 해상 운송업에 대해서 봤었었어요. 그거 토대로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술루술라웨시 지역의 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태계 가치, 생물 다양성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해양 생물 다양성이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이고, 산호초 삼각지대라고 있더라고요. 코랄 트라이앵글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 여기 보시면 약간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중심에 술루슬라웨시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생태계 가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2,000종 이상의 어류와 해양 조류, 다양한 해초나 맹그로브가 서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인 아라와디 돌고래, 요 밋밋하게 생긴 친구하고 녹색 바다거북, 듀공 이렇게 있습니다. 이 듀공이랑 녹색 바다 거북은 일단 호주 부분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국경을 연결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국제 물류와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를 하고 있고 화물로 따졌을 때 5만 5천 톤, 승객은 1,800만 명이 이 지역을 이동하고 있고 어업으로 따졌을 때는 필리핀에서 2021년 1년 동안 46만 7천 메트릭 톤. 이름도 어렵죠. 이거를 키로수로 계산을 하면은 4억 6,700만 킬로그램인데 이것도 예시를 들면은 코끼리가 약 94만 마리가 바다에서 매년 필리핀에서 잡아 올리는 만큼이라고 합니다. 네, 842억 원 정도이고, 말레이시아에서도 43억 4천 정도인데, 이게 43억 4천?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가 술루슬라웨시에서 포함되고 있는 지역은 10%에 불과한데, 이 10%의 영토 내에서 이만큼의 어업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업 생산량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업 분야인데요. 필리핀의 생계형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은 40년 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약 10%밖에 잡지 못한다는 건데요. 네, 저도 매년 그 폐업으로 인해서 약 10%,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씩 계속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처음에 10% 봤을 때, 10% 감소한 거 가지고 뭐 논문까지 이렇게 썼지 했는데 10% 감소한 게 아니라 10%로 감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폐허구는 주요 산호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산호초 생태계. 산호초는 그 물고기들, 치어들이 숨어 있고, 또 서식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파괴되면은 어업 생산량에 굉장히 큰 피해를 미친다고 합니다. 이 어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 식량 안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단백질을 어류 단백질에 심각하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들은 인구가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인구수에 맞춰서 남획이나 불법 어업 등 파괴적인 어업 문화가 조성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폐허구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폐허구가 발생하면 어업 생산량이 감소해요. 근데 인구는 또 늘어나요. 그럼 또 남의 과 불법 어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사이클이 조성되면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주 연구자에 따르면은 어부의 방치 및 유실의 주요 원인은 불법 어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 불충분한 해양 관련 법률, 그리고 취약한 법 집행 조치, 그리고 그로 인한 잘 모르니까, 정부도 잘 모르니까 과도한 어업 허가 발급 같은 부분이 이러한 폐허구 발생 문제의 네,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국경적 피해 이슈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전에 그 폐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당 지역 내에서는 영세어업 폐허구 발생이 심각하고 특히 자망이나 통발 등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대규모 어업보다 소규모 영세어업일수록 규제하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영세어업에서 연간 6만 개의 폐허구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해류에 따라서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어부들이 호주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근데 호주에 또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에게 아까 보여드린 듀공이랑 거북이는 식량원이자 생활 공동체인데 폐허구 피해로 더욱 더 이제 피해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어업을 봤으니까 다음에 관광업을 보자면은 말레이시아의 티오만 섬이라는 곳에는 3,500명의 주민 중 약 75%가 관광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보호구역 내 반복적인 폐허가 얽힌 문제로 관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폐허가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거기 대부분 침적돼 있거나 해변에 좀 밀려오는 정도라고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이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빙을 많이 하는 지역인가 찾아봤는데, 다이빙 업체가 저렇게 많은 걸로 보고, 친적돼 있는 폐허가 많으면은, 네, 당연히 관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상 운송에 대한 그 프로펠러 걸림 피해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아서,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및 관련 법령입니다. 해양 정책 및 관련 법령이 진짜 까다롭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이 각 분할별로 법령을 다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1차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각국의 폐허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세안, 또 아니면 동남아 지역 내에 이제 지역적인 행동 계획이나 법령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는 결국 또 국제사회의 법령과 협약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상당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술라웨시 지역 내에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에도 법령이 완전히 잡혀 있거나 규제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세안에서도 해안 쓰레기 대응 지역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은 안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여서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또 동남아에서 비교적 최근은 대두된 문제로 정부나 학계 차원의 대응이 부족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트리키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각 3개 국가, 당사국 3개 국가는 이제 폐허구 관련 연구가 부족한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는 폐허구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이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있으나 두 건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어구 실명제 혹은 어구 표식제 도입으로 어구 유실 및 투기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해양 쓰레기 전반을 다루는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나 폐허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흡하고 대부분 육상기인 쓰레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봐야 되는데, 어,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있는데 왜 하이라이트를 쳤는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저는 이걸 INC 하면서 배웠는데, 혹시 좀 네, 대답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은 조항을 수립할 때 약간 동사나 이 수동성과 능동성에 대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INC 준비하면서 혜수님한테 배웠을 때 이런 동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네, 여기도 똑같이 중요한데 보면은 되게 약해요. 뭐 의무화 추진, 자발적 지침, 뭐 가능하도록 명시, 지침 마련. 그러니까 이 이니셔티브는 사실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항 같은 걸 수립할 때 동사의 역할 같은 게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함께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네. 국제조항으로는 국제해사기구 IMO나 유엔 농업식량기구 FAO 같은 부분에서 진행을 했고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해사기구에 이제 제가 이걸 말폴이라고 하는 조항은 원래는 선박에서 유출되는 기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처음 발생했으나 그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점점 발전이 된 조항이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FAO의 어구 표식 자율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2018년에 공식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페어구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이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할 것 같아요. 페어구 분야의 국제 연구는 국제 해사기구, 아무래도 해양 쪽이니까 해사기구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이랑 식량 안보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을 조금 좁히면은 아세안에서도 이런 아세안 해양 쓰레기 대응 지역 행동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아세안 협력 기금에 낸 게 참 좋은 문서인데 아직 답변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협력기구, 그 콥시라고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UNEP, 그 UN 환경계획 리드너십 프로그램 18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네, 협력기구 프로그램이고, 산호 삼각지대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에콜리저널 생태 지역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거의 대부분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간단히 보면은 높은 어업 활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어구 유실 가능성이 크고 생물 다양성 및 해양 오염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정책은 자국의 해역 내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국경을 넘어서 확산하는 폐허 문제는 해결의 한계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계 중심의 공동 관리가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공동 해양 보호 정책 수립, 국경 간 어구 관리 규정 통일, 공동 단속 및 회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설정한 모델, 이런 공동 협력 모델을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 SSME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모델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폐허구 예방, 완화 및 회수를 위한 3국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토대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삼각 협력의 산하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을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책 통합의 필요성과 공동 관리 기구의 구축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또 사실 그 필리핀이랑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에 원래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협약이 2017년도에 체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폐허구에 대한 문제도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토대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 체계 방법 마련해서 결국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그 공동의 목표를 국가 행동 계획과 연계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기구로 나눠서 봤을 때는 최상위 정책 결정 기구, 약간 아세안이랑 저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상위 정책 결정 기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각국 정부 기관에 배포를 해서 국가별로 폐허구나 불법 방지 정책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나 당국, 지자체들은 그걸 실행해보고 그 피드백 같은 것들을 다시 돌려서 다시 최상위 정책 결정 기구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보내서 정책을 개편하고 다시 수립해서 시행하는 이러면서 조금 완성도를 높이는 것들을 네,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그 폐허구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해서 정책 마련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국의 해양법이나 정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 규제 체계를 만들기에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순찰 시 해양 영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이건 협력 확대를 통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결국 폐허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눈 어부 실명제 혹은 표식제, 태깅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스템 도입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태깅 같은 경우에 전자태그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연구 계획은 국제 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서 3국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거나 혹은 아세안 협력 모델 또 국제사회 협력 모델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법이나 정책 프레임워크 비교 연구를 통해서 조금 조화로운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첨단 기술, RFID와 위성 추적 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폐허구 감시 회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감시하고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에 남겨주세요.